보기 쉽지. 원래 이런 건데.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프로에 이어 요 녀석도 직구로 구입했습니다. 요걸 많이 먹던 적게 먹던 이제 관심도로 따지자면 솔직히 프로에 비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온 10세대가 더 많이 욕을 먹지 않았을까. 아이패드 중 보급형이라 할 수 있는 기본형 모델도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되는데 프로세서 성능도 이제 나름 괜찮게 출시해주다 보니까 꾸준히 판매되었지만 이번에는 디자인이 완전 새롭게 싹 바뀌면서 가격 또한 많이 높아져 버려서 많은 이슈몰이를 했던 그 녀석입니다. 얘가 진짜 그렇게 못쓸 물건인지 오늘 신형 아이패드 10세대 언박싱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디자인부터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요. 10세대 박스고요. 저는 핑크색으로 구입을 했어요. 애플 로고도 핑크. 10세대라고 이제 10세대 뜯어보겠습니다. 네. 와, 이 핑크가 엄청 강렬한 것 같은데? 코너 안에서 핑크빛 새 나오는 게 보여요? 핑크가 얼마나 강렬했으면 코너에 핑크빛까지.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를 뜯었던지랑 박스는 크게 다르지 않게 생겼고, 구성품은 프로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C2C 케이블 들어있고 20W 충전기가 들어있죠. 이거는 프로와 차별점이 전혀 없기도 해요. 와, 분명 나쁜 색은 아닌데 아니 그냥 핑크 정도가 아니라 완전 핫핑크로 만들어진 듯해요. 에어는 그래도 중간층을 노린 듯한 느낌의 컬러로 출시했다면 10세대는 어린 층을 노렸다는 게 확실히 체감될 만큼 색이 굉장히 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엄청 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분필 컨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색이 되게 특이해요. 아무튼 제가 구입한 건 핑크색이고요. 이유라면 이제 제가 아이패드 시리즈를 많이 구입하는데 실버는 이미 질렸기도 하고 블루도 많이 구입해서 질렸고 노랑도 있어서 이것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이건 도저히 원래 사진이나 렌더링상으로 보면 예뻐 보이기 마련인데 노랑은 구입하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색상 남자는 핑크지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완전 핫핑크라서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하지만요. 후기를 보니까 노랑은 역시 노랑이더라고요. 차라리 노랑 색깔을 보면 핑크 사길 잘한 것 같아. 그럼 에어 시리즈와 한번 색깔 비교해볼까요? 에어 5세대의 색상이 퍼플로 알고 있고요. 요 색상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영해. 진짜 영한 컬러의 느낌. 나쁜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진해요. 디자인적인 비교. 원래 아이패드의 경우 기본형은 이제 예전에 프로 시리즈에 쓰던 상하 베젤이 있는 디자인이었다면 이번에 에어 시리즈의 룩을 따라가도록 기본형 모델도 디자인이 완전 풀 체인지 되었습니다. 이번 아이패드가 많은 욕을 먹고 이제 많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랫동안 쓴 디자인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꾼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디자인도 에어 5세대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프로에서 또 이름이 바뀌었다시피 에어는 아이패드 에어라 적혀있고 기본형 모델은 그냥 아이패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면을 놓고 보더라도 디자인은 완전 동일해요. 다만 에어5도 프레임 및 디스플레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색이 티가 나는데 핑크는 앞을 봐도 나는 핑크야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듯한 강렬한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구멍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터치 아이디도 홈 버튼에서 위쪽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그리고 중앙에 보면 현재 이제 에어5는 마이크가 있는데 아이패드 10세대는 따로 마이크가 추가로 더 장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나 프로 시리즈들은 스튜디오급 마이크라고 많이 이제 자랑들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옆은 좀 다르긴 해. 볼륨 조절은 동일하지만 애플 펜슬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10세대에서는 빠져 있고요. 하단은 완전 동일한 모습. 왼쪽에는 오히려 10세대가 스마트 커넥터 단자가 있고 에어5는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것도 애플의 디테일이자 변태 같은 부분. C타입 단자까지도 색을 깔맞춤해놨네. 두께를 비교해보자면 10세대가 조금 더 무거워졌고 자세히 제가 지금 놓고 이제 겹쳐서 비교해보더라도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살짝 더 10세대가 조금 더 커요. 두께도 지금 차이 나지 않나요? 10세대가 더 두껍죠? 와, 근데 이것도 애플의 상술일까? 크기는 거의 동일한데 가로와 세로 사이즈 그리고 두께가 살짝씩 다르다 보니까 에어5와 액세서리 호환이 거의 안 될 것 같다는 점. 조금 이제 케이스에 마진이 있는 제품들은 호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어4, 에어5에서 빡빡한 케이스라면 10세대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에어5는 스마트 커넥터 단자가 후면 아래쪽에 위치한 반면 10세대는 측면에 스마트 커넥터 단자가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 폴리오 이런 거는 호환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스크린 사이즈와 해상도는 에어5와 동일한 것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대신 애플이 역시 그럴 리가 없죠. 에어5와 비교했을 때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도 안 되어 있고 반사 방지도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색역도 얘는 DPI P3이지만 얘는 sRGB를 지원해요. 그럼 반사 방지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5와 10세대와 반사율 비교.
네. 한쪽이 반사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고요. 하나는 반사 방지가 되어 있지 않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 이 전면 라미네이팅이란 거는 쉽게 말해 디스플레이와 유리와의 갭을 줄여서 이제 일체감 있게 만들어서 이제 이 갭을 줄여주는 건데 정말 오랜 전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적용되었던 기술인데 아이패드 10세대는 아직까지도 이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봐요. 얘는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눌렀을 때 이런 느낌. 확실히 10세대는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눌렀을 때 눌리는 정도도 훨씬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면에서 보자면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약간 대각선에서 본다면 에어5는 디스플레이 사이에 갭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10세대는 확실히 중간의 층이 한 개 더 존재함을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는 이제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구형기기 같긴 해요. 아니 진짜 요즘 시대에 이 정도까지 가격 올렸으면 전면 라미네이팅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나? 라미네이팅이나 반사 방지는 보급형이니 이해할 수 있어도 저는 이 부분에서 애플이 이번에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선 넘은 부분이 뭐냐? 이번 10세대는 폼팩터도 에어와 동일하게 가져갔으면서도 얘는 아직까지 애플 펜슬 1을 지원합니다. 붙긴 붙는데 애플 펜슬 2 지원 안 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언박싱 하면서 비교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 펜슬 1을 하나 더 구입했어요. 애플 펜슬 1 이미 있을 텐데 왜 이걸 또 샀냐? 봐봐요. 이게 10세대가 나오고 나서 출시한 애플 펜슬 1이거든요. 2022년에 또 구입할 줄 몰랐다. 요거는 사실 기존에 있는 것과 동일한데 제가 이것을 새롭게 구입한 이유, 새로운 애플 펜슬 1세대에서는 구성품이 조금 바뀌었는데 아이패드 10세대가 출시하고 나서 애플 펜슬은 어댑터가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댑터 때문에 애플 펜슬 1을 추가로 더 구입했습니다. 아 진짜 어이없지 않나? 물론 이렇게 안 사도 되기는 해요. 12,000원 주고 어댑터를 더 구입하면 되거든요. 애플 펜슬 1을 지원하려면 기존에 애플 펜슬 1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구성품으로 어댑터 하나는 그냥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그거를 또 12,000원 주고 팔아먹을 생각을 하다니 완전 어이가 없어요. 소비자는 다시 또 그 어댑터를 사거나 애플 펜슬 신형을 또 사야 되잖아. 1세대를. 미친놈. 애플 펜슬 1을 쓰기 위해서는 라이트닝 포트를 기기에 연결해야 되는데 아이패드 10세대는 또 C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조차가 없죠. 그래서 이 어댑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필요했네. 여기 끼우고 여기 애플 펜슬 끼우고요. 아니 페어링 요청 이거 하나하나 보려고 지금 이래야 돼? 독하다 독해. 애플 펜슬 2를 지원하면 기기 지우고 다시 등록할 때는 그냥 붙여 넣으면 애플 펜슬이 자동으로 페어링 되는데 10세대는 충전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어댑터로 해서 불편하게 끼워야 되고 페어링 처음에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사율 요거는 에어도 프로모션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애플 펜슬 1과 2의 반응 속도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프로를 쓰는 유저이다 보니까 프로의 경우 쓰자마자 거의 빠르게 따라오는 반면 애플 펜슬 1을 10세대에서 사용했을 때 빠르게 따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 박자 좀 늦게 따라온다라는 느낌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애플 펜슬 2로 필기했을 때는요, 요것도 프로와 비교하자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차이에 따라서 조금 느리다는 반응은 있지만 애플 펜슬 1을 10세대에서 쓰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애플 펜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쩌면 애플이 애플 펜슬 2를 10세대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전면 카메라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면 카메라가 가로에 있는 것처럼 얘는 아이패드 최초로 가로형 카메라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나마 애플의 입장을 이해해보자 한다면 그 모듈의 위치가 좀 빡빡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어요. 에어 5세대를 비롯해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패드의 경우 전면 카메라가 상단 중앙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전면 카메라가 중앙에 배치됨으로 인해 이것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편의성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아이패드로 줌이나 여러가지 화상회의를 하다보면 전면 카메라가 왼쪽으로 쏠려있게 된다면 카메라에 대한 시선이 별론데 이게 가로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노트북이나 웹캠으로 좀 화상회의를 하는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에어5와 전면 카메라 스펙은 동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9세대와 비교하자면 1200만원소나 조리개값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긴 해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도 에어5의 카메라와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동일한 것으로
것으로 보여요. 그나마 애플이 잘하는 점이라면 뭐 이때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프로세서는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급형에도 완전 최신은 아니지만 비교적 최신의 프로세서를 넣어준다는 것. 이제 대부분 뭐 에어도 그렇고 프로도 그렇고 M1과 M2를 탑재하면서 눈이 너무 높아졌기는 하지만 얘는 그래도 아직까지 쓸만한 A14 바이오닉을 탑재해줬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의 태블릿과 비교하자면 여전히 좋은 성능이긴 해요. 좋아진 부분이라면 이번에는 스피커가 확실히 에어와 마찬가지로 상단에 2개가 탑재되었고 하단에 2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9세대와 비교하자면 좋아졌긴 했어요. 9세대까지는 한쪽으로 은근히 쏠려 있는 게 좀 거슬렸거든요. 그죠? 바로 차이가 느껴요. 첫 도입부부터 차이가 느껴지죠. 스피커가 생김새는 동일한데 다르네? 9세대와 비교하자면 더 좋아졌기는 한데 에어5와 비교하자면 청량감? 해상력이 더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C타입으로 바뀌면서 전송 속도가 보통 C타입으로 바뀌면 USB 3.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빨라지는 그 라이트닝이 2.0을 지원해서 워낙 느려서 C타입으로 가면 이 더 빨라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2.0 버전의 속도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C타입을 지원한다고 해서 USB 3.0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C타입은 단순히 단자에 대한 규격이고 USB 2.0, 3.0은 그냥 전송 규격이니까요. 마치 우리가 SSD에서 SATA 방식과 M.2 방식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은 사실 뭐 이번에 10세대가 욕먹는 이유도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청날 정도로 비싸졌죠. 만약 애플이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10세대도 9세대와 동일한 가격으로 가져갔고 거기서 디자인을 에어처럼 완전히 바뀌었고 뭐 라미네이팅, 반사 방지, 애플 펜슬 뭐 이렇게 지원하면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환율 탓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조차 $120 가량 더 가격이 올랐고 한국에서는 더더욱 여기서 환율 크리로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항상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단종시키곤 하지만 이번에는 얘에 대한 가격이 워낙 높아서인지 9세대도 그대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이 환율 적용으로 인해 대략 한 5만원 정도 더 비싸졌지만요. 그럼 10세대는 얼마나 올랐냐? 환율이 오르기 전 가격인 이제 9세대 출고가가 45만 9천원이었지만 얘는 67만 9천원이고 만약 여기서 셀룰러를 구입한다. 거의 91만원 정도 줘야 된다. 이것도 환율이 오르고 뭐 최대한 애플의 입장을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여기서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액세서리에 대한 가격이었습니다. 왜냐면 애플 펜슬 1이 없으신 분들은 얘에 대한 가격도 내려준 게 아니라 대략 한 15만원 정도에 구입해야 되고 기존에 애플 펜슬 1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얘와 함께 쓰려면 어댑터를 12,000원 정도 더 주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얘는 이제 스마트 커넥터가 지금 없고 얘는 이제 반대로 이동한 것처럼 매직 키보드 폴리오는 거의 40만원이 육박하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 보급형이 이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를 꼭 해줬어야 됐나? 적어도 학생을 위해 이 정도로 폼팩터를 바꿔서 본체에 대한 가격이 높아졌다면 액세서리 가격만큼은 더 저렴하게 출시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써보니 10세대가 나름 괜찮긴 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에어와 동일한 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이 꽤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컨텐츠 소비용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실 분들은 에어의 가격이 거의 90만원, 10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좀 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에어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라면 기분 나쁘긴 하지만 나름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데 만약 여기서 필기하는 용도로 구입하시는 학생분들이라면 차라리 여기에 쓸 거면 이제 짝플 펜슬을 쓰는 게 낫고 진지하게 10세대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 1을 구입하실 분들은 오히려 중고로 에어4나 에어5를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히 태블릿에서는 경쟁자가 잘 없다 보니까 애플도 이제는 좀 막 나가는 것 같기는 해.